자, 우리 책 24페이지 예제 문제 6번에서 5번, 6번 마저 풀고 넘어갈게요. 야, 책 24페이지 예제 문제 6번 양가로 5번부터 풀 건데, 자, X1년 8월 30일 날 법인세 중간 연합액 8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 현금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리고 1년치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니 중간에 한번 나눠서 내. 미리 세금 좀 내. 라고 80만 원을 낸 거예요. 자, 차변에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이 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 대변 먼저 쉬운 거 먼저 하죠. 자, 보통 예금 감소했으니까 어디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면 기분 나쁘니 대변. 보통 예금 80만 원 자산의 감소로 대변해 왔고, 그러면서 차변에 우리 이만큼 미리 냈으니 나중에 세금 덜 낼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 자산의 증가로 오는데, 얘 이름 뭘로 할 거냐? 미리 내는 세금, 선납세금. 미리 냈다, 선납했다. 뭐가? 세금을 해서 금액 80만 원 자산의 증가로 처리했다라는 거. 나중에 실제로 이 세금을 낼 때가 됐어.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해볼까요, 같이? 자, 추후 우리 회사의 이익 기준으로 법인세가 계산이 돼서 낼 세금이 총틀어 100만 원이 됐어. 니네 이번에 낼 세금 100만 원이야. 그럼 우리 100만 원 낼 거야? 아니죠. 우리 80 미리 냈으니까, 니네 미리 80만 원 냈으니까 나머지 20만 원만 내 지금. 자, 보통 예금으로 나머지 차액 20만 원 냈다. 얘 뭐다? 뭐 비용인데 그냥 이 이름은 그냥 넘기세요. 법인세 등 세금 비용이다라는 거. 얘 비용의 증가. 얼마? 100만 원. 니네가 낼 돈 총 100만 원 세금인데 얘 비용이니까 비용으로 인식해라. 대신 지금 낼 돈 20만 원만 내. 왜? 80만 원 미리 냈잖아. 그러면 차변과 대변 대차 차액 발생이 되죠. 그쵸? 우리 얘 써먹어야지. 나머지 차액 80만 원 미리 낸 거니까 얘 없애주면서 80만 원 써먹자라는 거. 선납세금 대변으로 없애주고 얘 비용 100만 원 인식해주고. 되셨죠? 이때 낼 돈 20만 원만 냈다라는 거. 왜? 80만 원 미리 냈으니까. 그러면 얘 써먹어야지. 그러면 자산의 감소로 대변에 없애주고 그만큼 비용으로 100만 원 인식해주고. 되셨죠? 자, 괄호 6번. X2년 3월 30일 날 정기예금의 이자 100만 원에서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84만 6천 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있다 하고 연말에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를 지급하죠. 그러면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줘요. 은행에서 나한테 내가 받기로 한 이자는 100만 원인데 은행에서 니네가 일일이 세금 내기 불편하니까 내가 미리 떼서 내가 대신 내줄게. 그 개념이 원천 징수라는 개념이세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어찌 됐건 100만 원 중에 나한테 주는 돈이 84만 6천 원이야. 일반적으로 이자에 대해서 세금 떼는 비율이 14%세요. 14%고 여기에 지방세 1.4%, 총 15.4%를 떼고 줘요. 그러면 이 내용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내가 받을 이자 100만 원인데 이 중에 실제 나한테 들어온 돈 84만 6천 원이다. 그럼 우리 좀 쉬운 거 먼저 할까요? 보통 예금에 얘 들어왔으니 자산의 증가 보통 예금 얼마? 84만 6천 원. 얘 자산의 증가로 84만 6천 원 왔고, 대신 우리가 좋아할 금액은 얼마야? 그렇죠. 100만 원이죠. 이자 수익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큼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겠지. 수익의 증가로 100만 원 인식할 건데 얘 이름 이자 수익이다라는 거. 그러면 대차 차익이 발생이 되죠.
당연히 차액이 어느 쪽에 발생이 되겠어요? 차변이겠지. 왜? 우리 미리 내는 세금이잖아.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은행이 세금을 떼간 거야. 왜? 이거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냥 내가 미리 좀 떼줄게. 그럼 나는 이만큼 미리 낸 거야. 세금을. 미리 낸 세금 뭐? 선납세금. 해서 100만 원에 일반적으로 14%와 1.4% 지방세 총 15.4%를 미리 낸다라는 거. 책 내용 보시면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 14%는 국가에 내는 거고, 국가 세무서에 내는 거고, 1.4%는 지방 관할청에 내는 거예요. 세금 받는 관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14%는 국세청, 세무서, 1.4%는 지방 관할, 구청, 시청 해서 구분을 지어주자라는 거예요. 선납세금 이 중에 100만 원 중에 14%, 14만 원은 누구한테? 세무서한테. 얘 세무서에 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선납세금 14,000원은 얘 구청에 낸 거야. 미리 내는 세금이야.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선납세금 회계 처리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시 내용 정리하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인데 이 중에 84만 6천 원만 들어왔다. 보통 예금에. 왜? 15만 4천 원만큼은 세금 낸 거야. 미리. 은행이 미리 떼서 나중에 내줄 거니까 난 미리 낸 거야. 세금을. 그러니 나중에 세금 낼 권리가 들낼 권리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산의 증가로 차변해 왔다라는 거. 대신 실무까지 생각해 보면 이 자산은 어디에 냈는지 각각 거래처를 구분 지어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실무 프로그램 입력하다 보면 자산과 부채는 상대방이 누군지 하나하나 관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얘 나중에 실제로 낼 세금 있을 때 써먹겠지. 그래야 거래처별로 까이는 게 아니라 상계가 되겠죠. 되셨죠? 자, 이거 넘어가고 우리 실제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자, 15번 68페이지 책 68페이지 문제 15번. 풀어보고 계시죠? 자, 푸셨나요? 풀만한가요? 자,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50만 원이 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수익이 있었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 있었다. 그런데 아래 사항을 누락했다. 우리 회사 경리가 아래 사항을 누락했다. 첫 번째, 당기 발생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 즉 비용을 누락했어. 비용을 누락하면 이익은 커지겠죠. 그러면 비용이 20만 원 누락됐다면 이익은 20만 원만큼 더 많이 잡혔겠죠. 그럼 얘 여기서 차감해 줘야겠지. 자, 두 번째, 외상매출금의 보통 예금 수령. 이거 회계 처리 해보면 여기 회계 처리 해보세요. 이게 누락했대.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1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감소하겠지. 받았으니까 10만 원. 얘 둘 다 뭐야? 자산이라는 거야.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러면 수익과 비용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얘는 그러면 불필요 자료야. 해서 시험 보실 때
보기 중에 불필요 자료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걔는 그럼 걸러내야지. 우리 당기순이익의 수익과 비용 얘기하고 있는데 얘 자산과 부채 뭐하러 나와? 너 빠져 라고 하고 얘는 지워주고, 보험료 20만원 들었겠으니까 얘만큼 더 까야 되니 50만원에서 20만원 차감한 30만원이 정상적인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되셨죠?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비용 누락했으니까 지금 이익 많이 나서 좋긴 한데 비용 누락했으니 비용 넣으면 이만큼 또 기분 나빠지겠구나. 되셨죠? 자, 대손충당금 문제예요. 대손충당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얼마 설정할지, 얼마 비용으로 인식할지 숫자로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 종류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 68페이지 문제 16번 한번 풀어보시고 답 나오셨나요? 조금 이제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 좀 다르긴 하시죠? 한번 풀어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12월 1일 날 주 서울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파산으로 대손 처리하였다. 밑줄. 대손 처리 전에 외상 매출금 및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얘와 관련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 대변. 우리 1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으니까 대손 처리할 건데, 기존에 우리 잔액 얼마 남았어?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 원이란 내용 주어졌죠. 그러면 그 전에 이만큼 못 받을 거야 라고 압한 금액이 1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좀 슬프지만 이 슬픈 거 저축해뒀다, 저장해놨다라는 거, 금액 얼마? 10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100만 원만큼 못 받았네. 슬프지만 우리 지금 당장 압할 거 없죠. 왜? 미리 압한 100만 원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있으니 얘 써먹으면서 못 받은 외상 매출금 까줘야겠죠. 자산의 감소, 외상 매출금 대변 10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해주자. 얘 자산의 감소로. 이 100만 원 기존에 있던 거 써먹은 거죠. 기존에 100만 원 있었는데 얘 미리 앞에 있던 거 써먹은 거야. 그럼 이제 이 상태로는 우리에게 아파했던 잔액은 남아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이제 없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0이라는 거예요. 왜? 100만 원 있던 거 다 써먹었으니까. 이 내용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동그라미 1. 대손 처리 후의 외상 매출금의 총액은 100만 원이 감소한다. 자, 외상 매출금의 총액 100만 원 감소하죠. 100만 원 감소했으니까 총액이. 12월 1일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인식된다. 우리 12월 1일 날 못 받았지만 아파할 거 더 있었어요? 없었죠. 왜? 기존 거 써먹었으니까. 그러니 비용으로 인식할 거 있다 없다? 없겠죠. 대손 충당금은 비용이 아니라 얘 자산의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언뜻 보면 부채로 느낌을 느끼셔도 돼요. 어쨌든 비용은 아니라는 거. 그럼 비용에 영향이 없으니 답은 2번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대손 처리 후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100만 원이 감소된다. 대손 충당금 100만 원 감소했고, 대손 처리 후의 외상 매출금의 순액은 변동이 없다. 선생님, 1번에 총액은 감소한다고 했는데 순액은 변동이 없다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총액, 외상 매출금의 총액은 이렇게 외상 매출금의 총액은 감소하지만 순액, 외상 매출금과 얘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 자산의 차감 계정 똔똔 돼서 순액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의 단순 외상 매출금 자체의 총액은 감소하지만 얘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 충당금도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변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총액이 감소하느냐 순액이 변동이 없느냐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숫자로 내겠어요. 어떻게? 여러 자료를 주는 거야. 대손 처리했고 기중에 몇 번 파산 나서 대손 처리했고 기초에 충당금 얼마고 기말에 충당금 얼마, 기말에 우리 외상 매출금 잔액 얼마다 라고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지. 회계 기간 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다시 뭐 기초에 대손 충당금 얼마, 그리고 대손 기중에 파산해서 대손 처리했다 했고 우리 회사의 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100만 원이다. 우리 회사는 여기에 1% 대손 충당금 설정한다. 기초사항 주어지고 기중에 파산 내역 엄청 많이 주어지고 이것저것 내용 주어진 다음에 물어보는 거지. 우리 기말에 대손 충당금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되게 알아. 100만 원에 1%만 되게 알아. 그러면 만 원만 설정하면 되겠죠. 만 원이 충당금 잔액이 되겠지. 되게 하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문제 18번 69페이지 문제 18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과다 설정한 것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이번엔 대손 충당금을 과다 설정했네. 그러면 설정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을 했길래? 자, 미리 압파했다라는 거지. 압파한 거 또 통장에 저장해 두겠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설정했다. 이만큼 압파했다. 그러면서 압파한 이름 대손 상각비 비용으로 미리 압파했다라는 거. 그래서 비용의 증가로 차변. 자산의 감소 계정이죠. 이걸 회계 처리한 거야. 우리 회사 경리가 하면 안 되는데 과다 설정한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보자. 비용의 과대 계상이 일어났구나. 맞죠? 대손 상각비 인식하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인식했으니까 비용 과대 계상이 됐겠지. 자산의 과대 계상? 인식해서 자산 더 작게끔 자산 차감 계정 인식했잖아. 그럼 자산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겠죠. 이 회계 처리로 인해 자산은 차감됐으니까 답은 2번이고 단기순이익의 과소계상. 자, 수익에서 비용 차감하면 단기순이익이 된다. 그러면 비용 과대 계상하면 단기순이익은 과소계상이 되겠지. 비용과 순이익은 반대 되셨죠? 자, 이익잉여금의 과소계상. 아직 우리가 자본은 안 나갔는데 이익잉여금이란 뭐냐? 우리 회사에 쌓인 이익이라고 보면 돼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수년간 저축해 둔 계정 과목이 이익잉여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랑 단기순이익은 같은 팀이겠지. 같은 방향이겠지. 그러면 이익잉여금도 당연히 과소 되겠죠. 다시 단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과 같은 팀이다. 나중에 자본 가면 알 거예요. 자, 우리 시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새로운 개념 나오니까 재고자산은 조금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